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스마일쿡의 김홍란입니다. 떡 종류도 다양하지만 흑미쌀이 나오면서부터 흑미의 그 향긋하고 또 고소하고 풍부한 영양가 때문에 찹쌀보다 오히려 흑미떡이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마 이 인기는 쭉 계속될 것 같습니다. 흑미를 사시게 되면은요, 여러분 잠깐만요. 흑미를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제가 내놨다가 이거를 일로 안 옮겼습니다. 흑미 보시게 되면 대부분이 이런 흑미를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머니들이 또 이런 흑미를 사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냥 보기에는 이 흑미가 워낙 반짝반짝하고 좋으니까 이걸 구입하시게 될 겁니다. 이거는 그냥 쌀이랑 똑같아요. 맵쌀이랑 똑같고요. 이게 바로 찹쌀 흑미입니다. 약간 뭔가 시나리가 낀 것처럼 희끗희끗하고 이쁘지는 않지만 오늘은 찹쌀 흑미 이거를 불려서 3시간 정도 또는 5시간 시간은요 한 3시간 정도면 충분하지만 간혹가다 또 너무 날씨가 춥다든가 물이 차다든가 온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니까 아예 넉넉하게 5시간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1시간 정도는 소쿠리에 맞춰서 물기 쭉 뽑아내시고 아까운 까만 물이 뚝뚝 떨어져도 그냥 두세요. 그냥 그거 아깝다고 봉지에 담아가시게 되면 떡살이 질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찹쌀 흑미를 가지고 방앗간에 가서 쌀을 빻아갖고 왔습니다. 빻으실 적에 항상 말씀드릴 적에 방앗간 아주머니들은 다 아시죠? 찹쌀 흑미구나. 뭐 하실 거예요? 찹쌀떡 할 겁니다. 말씀드리고 소금 넣어드릴까요? 하면 네 하고 하시면 됩니다. 설탕은 안 넣어주죠. 그래서 소금만 넣어갖고 오시게 되면 되는데 만약에 소금을 안 넣으셨을 경우에는요. 쌀가루 10컵에 소금이 1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컵 하면 반큰술, 뭐 4컵 하면 몇 개, 산수 계산하시면은 소금의 양이 나오게 되겠죠. 물론 웰빙 소금 기준으로 계산해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한 번 정도는 체에 쳐주는데요. 체 치실 적에는 설탕을 넣고 유기농 설탕이고요. 설탕 넣어주시고 손으로 이렇게 훌훌 섞어서 너무 간단해요. 이렇게 훌훌 섞어서 넣으시고 체에다 이제 내려주시면 되는데 그동안에 잠깐 다른 걸 좀 하겠습니다. 냄비에다가 여러분들께서 밤을 집어넣으시고요. 또 물 50cc 넣어주시고 설탕을 1큰술 넣어주시고요. 소금 손으로 집어서 딱 한 번만 넣어주시고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달짝지근한 맛이 밤 속에 배게 되고 밤이 다 익지는 않지만 반 정도 익게 되면 그때 준비해놨던 재료에서 호도, 또 대추, 무화과, 꽃감 넣어주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꽃감은 이미 달짝지근한 맛이 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넣는 것보다 나중에 넣는 게 좋겠죠. 무화과 보시면요. 요즘엔 참 흔해졌는데 예전엔 귀한 재료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죠. 사각사각 하면서도 달짝지근한 맛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태리 사람들은 이 무화과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네요. 또 의외죠. 샐러드도 해먹고 파이도 해먹고 다양한 음식을 해먹는다고 하는데 당도도 높고 자연식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합니다. 만약에 눈에 띄면 여러분 사놓으셨다가 냉동실에 보관하셔서 꽃감처럼 사용하시면 여러 가지 한식 재료의 디저트로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밤 좀 졸이고요. 밤이 졸여질 동안에 그러면 쌀을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쿠리에 부시고요. 이렇게 저어서 찹쌀떡을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경우 많이 있으시죠? 구멍이 고운 제가 이렇게 쌀가루가 한번 훅 지나가는 자리에서 쌀이 내려가고 있는 망의 크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죠? 크기 어느 정도인지 보셨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덩어리 없게. 고운 망에다 내리시게 되면 찹쌀떡은 안 익게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헐렁헐렁하고 구멍이 성글다 굵은 망에다가 내려주시는 게 찹쌀떡은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쪄지는 동안 흑미에서 나는 향이 얼마나 좋은지요. 무슨 음식 해먹는 것처럼 좋습니다. 다 하셔서 잘라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놓으셨다가 필요하실 때마다 실온에 내놓으시게 되면 아주 쫄깃쫄깃한 떡이 그대로 나오고요. 드실 때마다 위에다 메플 시럽이라든가 꿀이나 조청 발라주시게 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를 한 번만 내렸습니다. 이렇게 쌀 나왔고요. 자, 밤이 이렇게 졸여지기 시작하면 무화과도 넣어주시고요. 대추도 넣어주시고요. 또 호도도 넣어주시고요. 국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만 졸여주세요. 한쪽에서는 냄비에 물을 올려놓고 펄펄펄펄 끓여주시도록 하세요. 찜기 사용하셔도 되고 찜기 중간에 딱 걸칠 수 있는 정도의 폭이 있다면 이런 중국 만두 찌는 대나무로 된 딤성기 사용하셔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밑에 까는 거는요, 한지 깔으셔도 되고 마사지 할 때 사용하시는 거즈, 면보 사용하시게 되면 떡 하실 때마다 버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요. 미용실 가시게 되면 이런 거즈 팝니다. 이만한 묶어놓고 파니까 그때마다 구해서 쓰셔도 되고요. 약방 가시게 되면 탈지면 그 손 말고 거즈 이렇게 넓게 접어서 파는 거 있거든요. 그거 다쳤을 때 바르는 건데 굉장히 위생적이고 깨끗합니다. 그거 사다가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일손이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거의 국물이 없어졌죠? 이럴 적에 꽃감 넣어주시고요. 또 잣도 넣어주고 해바라기 씨도 넣어주고 해바라기 씨 지금 해바라기 씨가 아닌 해바라기 씨인데요. 호박 씨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것도 비타민이라든가 불포화 지방산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몸에 이로운 식품 중에 하나죠. 타는 소리가 나죠? 이렇게 이런 소리가 나면 불을 끄시고 식히시면 됩니다. 잣을 들어서 됐습니다. 다 졸여졌죠? 그러면 이쪽에서 김오리고요. 쌀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쌀을 담으실 적에는 이렇게 담으시고요. 그냥 쌀 위에다가 고명만 얹을 건데 간혹은 조금 더 예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식은 고명을 중간중간에 가운데 깔아주고 위에다 쌀가루를 마저 올리셔도 또 예쁜 떡이 잘났을 적에 나오게 되니까 그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도록 하세요. 힘을 주시지 마시고 이렇게 손으로 넓게 펴듯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틀 옆에 붙어도 이런 면보가 없이 틀에 직접 쌀이 닿아도 괜찮습니다. 뜨거울 때는 찹쌀가루 잘 떨어지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밑바닥은 없으면 다 가루가 새나가잖아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요. 자, 이제 고명을 얹겠습니다. 고명을 얹기 전에 찹쌀떡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저도 가그럭 잊어버리긴 하죠. 이렇게 김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찹쌀떡은 자 이렇게 젓가락으로 쿡쿡 20군데 정도의 구멍을 내주셔야지만 김이 잘 올라서 어느 곳이나 잘 익는 찹쌀떡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안 해주시게 되면요. 10번 중에 5번은 찹쌀떡이 설익어서 나오게 돼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담고 휙 굴리면 쌀가루 때문에 모양이 안 이쁘죠? 그러니까 군데군데 아예 건드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예쁘게 담아서 찌고 나면 지금처럼 예쁜 색깔은 안 나와요. 떡도 그렇고 훨씬 더 진해지는데 맛은 더 좋습니다. 얕은 맛이 아니라 아주 풍미가 있는 고급스러운 떡이 나오게 되죠. 선물하실 때 정말 좋죠. 자, 이런 웰빙떡 간단하게 하실 수 있고요. 식사 대용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자, 김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넣고 그리고
김이 오르니까 마른 뽀 덮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런 대나무로 된 틀은 원래 수분을 빨아먹기 때문에 마른 뽀 덮지 않으셔도 되지만